차기 뉴욕시장에 누가 당선되던지 뉴요커들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 160억 달러 규모의 허드슨강 터널 건설 계획, 이른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의 단속 작전에 공조하고 있는 나소 카운티가 올해 최대 3천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선 가운데 그 규모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차기 뉴욕시장에 누가 당선되던지 뉴요커들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욕주 상원 재정위원장인 리즈 크루거 의원은 올 11월에 누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던지 뉴욕주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법으로 엄청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은 뉴욕주는 세수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위한 예산을 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크루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정부는 대규모 감세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연방예산 삭감으로 2026회계연도부터 2029회계연도까지 3년간 최소 343억 달러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의 예산 삭감이 더해지면 주정부는 470억 달러의 적자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크루거 재정위원장은 연방정부의 전방위적인 예산 삭감으로 뉴욕주의회는 현재 뉴욕시장 선거에서 지지율 선두에 있는 조란 맘다니의 진보적인 공약들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무상보육 프로그램, 무료 버스 등의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뉴욕시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현재 1%에서 2%로 올리고 법인세를 현행 7.25%에서 11.5%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소득자와 법인세 인상으로 맘다니 후보는 9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해 자신의 진보적인 의제들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맘다니 후보를 공식 지지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요커들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그가 공약한 파격적인 세금 인상이 주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 160억 달러 규모의 허드슨강 터널 건설 계획, 이른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종료됐다고 선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이 민주당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끝내고 있다며 맨해튼과 뉴욕에서 진행 중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수십억 달러 규모 사업도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뉴저지와 뉴욕을 연결하는 철도 터널을 새로 건설해 통근자 교통을 개선하는 계획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완공 시 철도 수송량을 2배로 늘리고 고속열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터널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를 정치적 인질로 삼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 터널은 허리케인 샌디로 손상된 100년 된 노후 인프라라며 교통 시스템 붕괴는 북동부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게이트웨이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트럼프의 조치는 어리석고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의 단속 작전에 공조하고 있는 나소 카운티가 올해 최대 3천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연방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 작전 공조를 시작한 이래 나소 카운티는 현재까지 2,188명의 구금자들을 수용했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아이스와 맺은 업무 공조 합의에 따라 카운티 경관 10명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펼치고 있는 불체자 단속 작전에 투입됐고 카운티 내 50개 교도소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맨 나소 카운티장은 아이스와의 공조를 통해 나소 카운티 내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은 아이스가 협조 요청할 때만 카운티 경찰이 투입되고 있으며 구금자들을 감옥에 수용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하룻밤에 $195를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범죄 경력이 있는 1,600여 명을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구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선 가운데 그 규모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숍에 출연,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 집행 중단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습니다. 그는 결국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공무원연맹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습니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5일 열리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심리를 직접 현장 방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열린다며 이 사건에서 지면 미국 경제가 수년간 약화되고 재정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이유로 현장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가 실현된다면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심리를 참관하는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11월 5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폭 인상한 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현재 16.3%의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 취임식 등 행사에 참석한 사례는 있었지만 재판 방청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구두 변론에는 보통 법무부 산하 송무차관이 연방정부를 대표하며 매우 중대한 사건에는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한국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도 이 기간 중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실장은 아직 일정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 그건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도 만약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 중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가 MIT에 이어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반DEI 협약 체결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브라운대 크리스티나 팩슨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 협약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브라운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협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팩슨 총장은 학비 부담 완화나 입시 공정성 확대 등 일부 조항에는 공감하지만 협약 전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운대를 포함한 9개 주요 대학의 협약 체결을 요청하며 입학과 채용 과정에서 인종과 성별 고려를 금지하고 외국인 학부생 비율을 15%로 제한하며 SAT 성적 제출 의무화, 등록금 5년 동결 등을 요구했습니다. 협약 서명 시에는 연방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대학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전면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MIT는 지난 11일 과학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오로지 과학적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협약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하버드대, 듀크대 등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며 DEI 관련 정책 폐지를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으로 발송된 국제소포 수천 개가 통관 지연 문제로 UPS 물류센터에 대거 쌓이고 있으며 일부는 폐기 처분 통보까지 받아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UPS 측은 최근 관세제도 변경으로 인해 통관의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된 소포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송인에게 최대 3차례 보완 요청을 하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소포는 반송되거나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UPS는 정확한 보류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루 평균 320만 건의 국제 배송을 감안하면 현재 수천 건이 통관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의 통관 중개업체 대표 매튜 바서바흐는 이 정도 규모의 통관 지연은 전례가 없다며 UPS 고객 문의가 폭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 오리건주의 차 수입업자 로렌 퍼바스는 일본에서 보낸 약 12만 달러 상당의 녹차가 폐기 통보를 받았다가 다시 배송 중으로 바뀌는 등 UPS 시스템의 혼선을 지적했고 영국에서 개인 소지품을 보낸 고객은 폐기 안내 후 배송 재개 메시지를 받는 등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스웨덴 유리제품 업체 대표는 발송인과 수취인 동의 없이 소포를 폐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월 29일 미국의 $800 이하 무관세 제도가 폐지된 이후 본격화됐으며 품목별로 관세와 수수료가 부과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국가별 차등 세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구, 목재 제품까지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연말 배송 성수기를 앞두고 배송 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더조가 최근 출시한 냉동 땅콩버터 잼 샌드위치 제품이 스모커의 대표 브랜드 언크러스터블과 디자인과 포장면에서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스모커는 지난 13일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스모커는 소장에서 트레이더조의 샌드위치가 언크러스터블과 동일한 원형 무태 형태의 가장자리 주름 마감이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트레이더조의 포장 박스가 언크러스터블 제품군과 같은 파란색 계열 디자인을 사용하고 샌드위치에 한입 베어문 자국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점도 시각적 혼동을 일으킨다고 스모커는 주장했습니다. 스모커는 타사가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으나 스모커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모커는 트레이더조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 문제가 된 제품 및 포장재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모커는 1998년 미네소타주에서 언크러스터블을 개발한 벤처기업을 인수했으며 1999년 무태 샌드위치 관련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대표 투자은행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가속화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는 AI 기반 경영 전략을 강화하며 고용 없는 성장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전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연말까지 채용을 제한하고 일부 직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로몬 CEO는 AI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더 빠르고 민첩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 AI 중심 조직 재편 전략인 원GS 3.0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고 직원 보수도 증가했지만 회사는 장기적 비용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I는 고객 관리, 대출,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재설계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이미 수천 명 직원이 GS AI 어시스턴트라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 중입니다. JP모건 또한 3분기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신규 채용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AI가 일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재교육을 예고했고, 내부에서는 운영 직무의 10% 감원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는 2,000명 감원을, 시티그룹은 2년간 2만 명 감축과 연간 25억 달러 절감을 목표로 대규모 구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업의 문서 데이터 중심 업무가 AI에 가장 먼저 대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향후 5년간 최대 20만 개의 금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으로 GDP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미국 경제의 새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노동 공급의 기여는 점점 줄어들고 성장은 AI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국제평화재단 소속 국제안보연구원인 인도계 애슐리 텔리스가 지난 11일 불법적으로 국방 정보를 보유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가 체포될 당시 버지니아주 자택 지하실에는 수납장과 책상, 쓰레기 봉투에 1000페이지가 넘는 기밀 문서가 발견됐고, 일부 문서에는 1급 비밀 표시도 붙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905억 달러로 5위를 달성했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칩 M5를 탑재한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비전 프로 등 신제품을 오는 22일 출시합니다. 애플은 특히 M5 칩의 인공지능 연산 성능을 강조하면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가 최소 3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돈을 잃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구선주의 대외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의 여권 파워가 사상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정규직과 파트타임직 시즌 근로자를 25만 명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평균 23달러의 기본급과 의료보험, 학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이 미국 등 주요국의 인도적 삭감으로 전 세계에서 1,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인공지능 기술에 중점을 둔 신규 데이터 센터를 텍사스주 남부 엘패소에 1기가와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9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1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는 18일 맨해튼 뉴욕 한인 회관과 퀸즈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부동산, 이민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들이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문화포럼이 서울 한강아트 페스타 2025 미국 특별전을 10월 17일 금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뉴저지 만화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국내외 작가 20여 명이 회화, 디자인, 텍스타일 등 폭넓은 주제와 매체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